자, 봅시다. 멀티레벨 큐 일단 이어서 그 저번에 했던 거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멀티레벨 큐. 그래서 멀티레벨 큐에 LDQ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highest 그래서 example보다는 서로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각 레벨마다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각 큐에 프라이어티를 부여를 해서 higher priority는 Q는 뭐 RR, 뭐 FCFS 이런 식으로 하게 한다 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예시 보면은 example 보면은 highest priority가 있고, 여기가 system processes, 그다음에 interactive processes, interactive editing processes, batch process. 그래서 이 큐에 각각 그 프로세스를 약간 이제 큐를 여러 개로 나눠서 프로세스별로 큐를 할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는 highest priority를 두고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애들을 좀 더 프라이어티를 낮춰서 각 레벨에 어떤 프로세스를 둘지 선택한다. 그 다음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요거는 멀티레벨 큐의 확장인데 이제 프로세스가 다른 큐로 이동이 가능한 그냥 그런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3개의 큐, 타임 퀀텀을 8, 16, FCFS라고 했을 때 맨 처음 프로세스를 그 타임 퀀텀 8짜리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거 일 처리가 8개로 그러니까 8ms로 나눠서 작업을 하면 너무 이거 일이 좀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로직을 통해서 라운드 로빈 다시 16ms로 더 늘려줘서 길게 한번 작업할 때 더 하게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FCFS, 이게 first create인가? first 뭐지? 저게 기억이 안 나네. first come first served면 이게 그냥 한번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끝날 때 끝까지 진행하는 걸 의미하니까 이제 요거는 결국 이제 CPU burst 타임이 긴 CPU라고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더 이어서 보면은 parameters for 이렇게 멀티레벨 파라미터, 무슨 파라미터가 있냐? number of queues, scheduling algorithm for each queue. 각각의 큐가 몇 개 있는지, 알고리즘 큐에 따라서 뭐 있는지. 그래서 methods used to determine when to upgrade.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조건, 프로세스 디모트가 뭐지? 강등 조건. 오케이. used to determine which queue process will enter. 다음 큐로 이동하는 조건. which queue 어디로 가는지. 프로세스가 서비스 될 때 어느 큐로 이동할지 결정. 이런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 프로세서를 이건 이제 다른 거지.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링, 멀티 피드백 큐즈고,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이제 CPU가 여러 개인 경우인 거고, two types of scheduling 보면은 asymmetric multiprocessing. 시메트릭이 뭐야? 비대칭이죠. 그래서 하나의 CPU가 시스템 태스크를 처리하고 나머지 CPU가 유저 태스크를 처리. 그리고 각 CPU가 모든 태스크를 처리.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사실 약간 말이 조금 애매한데,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 그러니까 그래서 마스터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디시전을 내리고, 다른 프로세스는 유저 코드 실행 됐다. 그리고 각 프로세서는 자체 스케줄링 디시전을 내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 Symmetric Multiprocessing을 줄여서 SMP라고도 한다. 오케이. 그냥 각각 CPU가 동등하다. 이거 충전을 미리 시켜놔야겠네.
그 다음에 New issues for multiprocessor scheduling.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나? 이제 멀티 프로세서의 scheduling issues 문제. 로드 밸런싱. 각 프로세서가 동일한 양의 워크를 가지도록 하는 걸 연구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리고 프로세서 affinity 친화성. 그러면 keep process running a same processor. 아하. 프로세스가 특정 같은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동일한 양의 워크를 갖게 하고, push migration 다른 프로세서로 프로세스를 이동하는 거고, pull 요청하는 거. 아하, 이게 로드 밸런싱. 어떻게 이걸 하는지를 이제 이거를 학부생 수준에선 깊게 안 다룬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로드 밸런싱 이런 알고리즘이 또 있고 막 그런 거 같긴 하네. 저도 여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 연구하면은 삼성, SDS, 이제 엔비디아, 아니지 뭐 인텔 이런 데에서 일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만 있으면 사실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참 어려워 보여요. 저런 로우 레벨 단계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non-uniform memory access랑 NUMA and 뭐 CPU 스케줄링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예시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non-uniform memory access. 자, 요거는 보면 각 프로세서에는 로컬 메모리가 있음. CPU마다 로컬 메모리가 있고, 프로세서는 다른 프로세서 메모리 접근 느리게. 요거는 이제 slow access라고 하고, fast access. 아, 이게 누마 아키텍처. 아하. 요거 와, 이게 기억이 나네. 예전에 학부연구생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메모리가 있어서 약간 캐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거랑 좀 다르지. 캐시랑 다르고, 이거는 멀티 프로세서를 위한 뭔가 메모리 쉐어링의 관점에서 이런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그 여기 그림만 보고 그 아까 저기 써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CPU가 두 개가 그 컴퓨터 내부에 이렇게 멀티 프로세서가 존재를 하고, 각각 CPU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가까우니까 이 앞에 있는 메모리는 패스트 액세스를 하고, 이제 멀리 있는 이쪽은 슬로우 액세스를 하게 한다. 요거의 그러면 장점이 뭘까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되는데, 설명.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아키텍처 형태고, 이제 각 프로세서가 로컬 메모리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원격 메모리, 물리적인 거리도 느리고. 아, 노마드 아키텍처의 핵심은 메모리 접근 시간이 균일하지 않구나. 이게 non-uniform memory access. 아, 특정 프로세서가 특정 메모리 영역에 접근을 자주 한다면 가장 접근성 프로세서에게, 그치, 어떤 메모리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하는지, 메모리 접근 시간의 불균형성을 기반으로 하고 성능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스케줄러 관리를 관리할 수 있는. 와우. 오케이. 그러니까 효율적인 멀티 프로세서를 어떻게 하는지, 메모리 구조를, CPU와 메모리 구조를 만드는 건데, 또 이거를 잘 쓰려면 OS의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스케줄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렇다. 아무튼 이런 non-uniform memory access 아키텍처. non-uniform이라면은 그냥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다른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메모리 접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Multiple Processor Scheduling, 그래서 SMP, SMP 이제 Symmetric Multiprocessing. SMP에서는 Need to keep all CPU loaded efficiently. 아하. SMP 즉 Symmetric Multiple Processor에서는 그 모든 CPU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됨. 그래서 여기에 위한 예시가 로드 밸런싱. 그래서 요거가 각 워크를 갖게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push migration, periodic task checks load on each processor. 각 CPU의 태스크를 체크. 오버로드된 CPU를 다른 태스크 CPU로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ideal processor force rating. 아하, 아이디얼 CPU가 이게 이제 태스크가 없는 상태. CPU가 바쁜 busy CPU에서의 waiting 태스크를 요청. 오케이. 그래서 일단 리눅스 스케줄링, time sharing with time slice. 리눅스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process with time slice can. time slice 내 다음 태스크 넘어가는 걸 의미하고, is subtracted when timer interrupt. 타이머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time slice가 subtract, 이거는 빼짐? 잘린다는 거구나. 잘림이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잘림.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가 0이 되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넘어가고, 모든 프로세스가 타임 슬라이스 0이 되면 recalculation is performed. recalculation, 재계산. 잘리는 게 아니고 빼짐이구나. 그러니까 점점 타임 슬라이스가 줄어듦인 것 같은데. real time with priority. 우선순위 데드라인을 넘어가도 된다. highest priority 특징이구나. 우선순위가 있는 real time highest priority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실행. 리눅스는 highest priority 프로세스를 타임 슬라이스로 요건데, 오케이. 빼신다는 게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타임 슬라이싱 쉐어링 스케줄링. 타임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타임 슬라이스를 추적하는 거구나. 타임 슬라이스 경과하면 오케이 0이 되면 리얼타임 스케줄링. 실시간 스케줄링은 특정 시간 내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리눅스는 여기서 소프트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 방식에선 작업이 마감 시간을 넘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감 시간을 그러니까 요게 리얼타임 작업이 특정 시간 내 완료돼야 되는 건데 데드라인 넘어가 되는 걸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림 예시가 하나 있는데, 리얼타임 태스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리얼타임 태스크 데드라인이 있는 거구나. 그걸 있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있는 태스크. 근데 더 프라이어티가 높은 프로세스에게는 더 많은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어서 리눅스 그냥 안 이어도 되겠다. 여기까지. 태스크 리스트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인덱스를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띄어쓰기를 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될까? 오케이. 그래서 예시로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 액티브 어레이인 경우에는 그냥 priority 뭐 0이면 0에서부터 149가 있는데, 각각 이제 priority 0 이게 가장 높은 거고, 여기서 이제 태스크 0, 태스크 1 뭐 이렇게 그냥 A로 하자. 태스크 A, 태스크 B, 태스크 C 뭐 이렇게 돼 있고, priority 0이 가장 높다. 가장 높은 priority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다. 각각 priority 0에서 139까지 인덱스가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해당하는 태스크가 걸려 있다. 약간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배열은 아니고 리스트니까 링크드 리스트겠지. 그러니까 각각 프라이어티에 대한 이게 인덱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태스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밸류에이션, 디터미니스틱 모델링.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디터미니스틱 결정론적 모델링. 모든 가능한 인풋에 대해 알고리즘 성능 분석한다. 인 건데, 잠깐 마이크 정리 좀 했습니다. 선 정리. 자, 이게 모든 가능한 인풋에 대해 알고리즘 성능 분석. 태스크 particular predeter
define하는 워크로드를 사용. 미리 정할 수 있는 define the performance of each algorithm. 각각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비교한다. 그래서 예시로 평가 방법을 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SJF with Gantt chart 03 P3 34 3 3 10 P process 4 10 20 20 P1 20 32 P5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의 특징 simple and fast. 미리 정해진 워크로드를 갖고 predetermined한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써야겠다. deterministic이니까 미리 내가 워크로드를 미리 정해져 있는 거구나. 간단하고 빠르다, 알고리즘 그거 평가를 할 때. 하지만 실제랑 다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큐잉 모델, 대기열 모델. 요거는 요게 이제 수학적인 mathematical, 수학적 포뮬러, 공식화를 사용. 그리고 simple queuing network 모델, 간단한 큐잉 모델을 이용해서 각 알고리즘 퍼포먼스를 비교한다. 예를 들면은 example, 뭔가 수학적으로 arrival rate를 뭔가 도착률 람다 이걸로 하고, 서비스 레이트를 mu라고 할 때 이런 거 갖고 일단은 한다. 그래서 given arrival rates and service rate, arrival rate와 service rate 등, 그다음에 utilization, average queue length 이런 거 이을 노출, 요걸로 utilization, 활용도, average queue length, waiting time. 공식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가능한 걸 쓰자. 공식은 이게 학부 수준에서는 또 다루기가 애매한가 보지. limitedly used in some cases. 어쩔 때는, 그러니까 수학적이니까 어쩐 케이스는 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방법으로는 시뮬레이션, 실제 워크로드를 사용하고, 이게 그 컴퓨터 시스템의 모델을 프로그래밍한다 하여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data structure represent a major component. 데이터 스트럭처가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variable for clock, 시간을 나타내는 variable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구나. 그리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사용이 필요. number process and burst time. 어떤 데 쓰이냐? 프로세스 개수, 뭔가 CPU 버스트 타임, 각각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도착 등등 이런 데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can be expensive, 디자인하고 코드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 large storage space, time이 필요하다.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deterministic 모델링은 미리 그냥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고, 큐잉 모델은 수학적 공식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큐잉 모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은 그냥 진짜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벌레이션에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요거는 뭐냐? 그리고 구현, 각 알고리즘 시스템의 구현에서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거. Only completely accurate way to 그래, 알고리즘을 evaluate 하는 방법 중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표현을 했네. 그쵸? 실제 시스템을 구현해서 각 알고리즘 퍼포먼스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어렵다. 알고리즘 코딩 혹은 그냥 OS 모디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리눅스 커널 다루기에 여기에 새로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추가하는 게 어렵죠.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그 OS의 동작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algorithm evaluation. 근데 시뮬레이션도 사실 뭐 코딩을 좀 하지 않나? 아 근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은 사실 OS에 구현하는 건 아니니까 임플리멘테이션 아예 OS 내부에 실제 여기에 구현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임의의 내가 상황을 만들 수 있구나. 큐잉 모델은 아예 수학적이고 디터미니스틱이 아마 가장 간단하겠지만 정확하진 않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5강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스케줄링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걸 평가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전 시험 범위인 6강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늘 좀 빨리 나간 부분인데 요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다. 짝짝짝짝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수학 문제를 푸시나요 혹시? 화이팅입니다. 나중에 제가 방송이 더 커지면 이렇게 막 카페 서로 막 물어보고 이런 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질문 게시판 마냥 막 이렇게 서로 문제 공부하는 거 막 물어보고. Synchronization Tools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Synchronization Tool, 그러니까 Synchronization이 동기화인 건데 아무튼 결국 Objectives가 있을까? 목표는 결국 동기화의 이제 필요성과 임계구역 문제, 그리고 세마포의 정의와 사용법, 그리고 내용. 여기다 그냥 적자. 결국은 목표 이걸 이해하는 거고, 내용, 임계구역 문제, critical section problem, synchronization hardware, semaphores 대해서 배웁니다. 이걸 그냥 넣으면 되겠다. 자, 이게 뭔지 한번 해보죠. 저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좀 수업을 집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race condition. 요거는 기억이 난다. 자, 이제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발생이라기보다는 shared 데이터에 이제 여러 프로세스가 concurrent 즉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는 데이터 inconsistency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race condition이 뭐냐? race condition은 situation where 이게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최종 결과가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 이게 레이스 컨디션이구나. 레이스 컨디션을 막기 위해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돼야 되고, 유니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는 유니 프로세서 환경 시, 단일 프로세스 환경 시 CPU 스케줄러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단일 프로세스에 의해서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요거 했다가 하는데 걔네들이 같은 메모리에 있는 애를 접근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뭔가 프로세스 1은 x 더하기 1이고 프로세스 2는 x 빼기 1이라고 할 때 메모리에 있는 x는 값이 2라고 하면은 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또 요건 한 줄짜리가 아니라 뭐 이제 어셈블리로 load x 그리고 뭐 increment store x p1은 p2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의 순서에 따라서 그 실행 순서에 따라 x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인데 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근데 이걸 왜 하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왜 달리기죠? 달리기 컨디션? 경쟁 상태. 레이스가 달리기라기보다는 그냥 레이스, 경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요거가 그냥 경쟁 상태라고 하는 게 나을 듯. 경쟁 컨디션. 경주라듯이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막 서로 경쟁한다. 그래서
critical section problem이 있는데 critical section은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코드 영역. 코드 segment in which share data. 오케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코드의 영역을 critical section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에서는 결국 아까 그 P1의 이 부분이 critical section이 되는 거고, critical section problem, 여러 프로세스가 결국 critical section에 동시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문제. ensure that when one process is execution. 아하.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프로세스가 critical section에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들어갈 수 없게 해야 하는 걸 critical section problem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보다 근데 OS가 그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학부생 수준에선 그 동작 뭐랄까 그냥 당연한 듯한 느낌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 이제 원리로는 굳이 깊게는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다 맞는 말이죠. 딱 그냥 듣기만 해도. It is required to design a protocol that the processes can use to critical section problem을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돕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프로세스들이 서로 그냥 corporate 해서 critical 접근하는 방법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general한 structure of a process 요거를 보면은 do entry section과 critical section, exit section, remainder section, while true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요거는 code segment of requesting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겠습니다. request entry to critical section 입장하겠습니다 하고 exit은 나가겠습니다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requisites 이게 뭐지? 요구사항 requirements라고 해도 되겠네. 그건 요구사항 for solution 해결책을 위한 요구사항을 보자. mutual exclusion 단어가 참 멋있다. mutual exclusion 상호 배타. 한 프로세스가 critical section에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들어갈 수 없는 게 mutual exclusion이고, 그 다음에 progress 진행.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들 하나는 결국은 일단 그러니까 안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bounded wait 유한 대기. 프로세스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갈 요청한 후 실제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 요게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구나. 오케이, 요게 맞고 process then the selection of the cannot be postponed indefinitely. 좀 더 요거 프로그레스를 여기서 3개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결국 프로세스 셀렉션이 무한정 연기돼서는 안 된다. 요 말이 바로 나오네. indefinitely postponed. indefinite postponement. 와우. 영어 공부 되는데. bounded wait. time bound must exist to prevent starvation. 이게 starvation이구나. 그러니까 starvation. 결국은 critical section에 못 들어가는 상태. 요거를 피해야 된다. starvation. 기아가 starvation이 저번에도 있지 않았나? Oh my god. 그리고 CPU 스케줄러의 starvation. low priority 프로세스가 이거구나. 그치, 이게 starvation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priority가 낮으니까 못 들어가는 이것도 starvation이구만. 굿. 그러면 critical section handling 보자. To approach is depending on if kernel is primitive or 두 가지 접근 방법 커널에 따라. 그래서 결국 preemptive 이게 선점 가능 preemptive 커널 이게 선점 가능한 거죠. 이게 선점 가능 preemptive 선점적인 선점 커널이라고 하자. 그리고 preemptive 커널은 allows preemption of process when running kernel. 이게 이제 allow preemption 선점 허용 in critical section. 내 선점을 허용한다.
non-preemptive는 runs until exit corner mode block or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커널 모드에서 레이스 컨디션으로부터 자유롭다. 맞죠? 커널이 못 들어가니까 run until exit kernel mode. 그러니까 커널 모드를 나가기 runs until exist 뭐라고 해야 될까? runs until exist run until exit exist가 아니구나. 커널 모드 나가고 블락 or 오케이. 커널 모드 블락 벌룬 자발적 포기. 아하. voluntarily yield CPU 자발적 양보. CPU 외 CPU 이렇게 하겠다. 특정 조건까지 프로세스 중단시키지 않는 거고 요 조건이라고 하면 될 듯. or 또는 커널 모드랑 그 코드 블럭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자발적인 yield, voluntary yield CPU를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프로세스 중단시키지 않고 결국은 커널 모드에서 레이스 컨디션부터 자유롭죠? 어렵다. 피터스 솔루션. 이제 두 프로세스 간의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구나. 두 프로세스, 오케이. 두 프로세스는 두 개의 변수를 공유하고 int turn 현재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나타냄. whose turn it is enter. 오케이. 그리고 플래그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나타냄. indicate if a process is ready to enter critical section.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플래그 i가 true면은 pi가 ready 준비됐다 이거지. 들어갈 준비 됐고 피터스 솔루션. 그래서 각각 코드를 짤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결국 pi랑 pj가 있구나. while true 반복합니다. 플래그에 이제 i를 true로 하고 turn jturn으로 바꾸고 들어가려고 할 때 while 이게 이제 critical section이고 flag first remain section 이게 이제 process PI의 알고리즘 PI's 알고리즘. 그래서 보면은 flag i가 일단 while true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조건 무한도입니다. 이건 프로그램 그냥 프로세스 실행한다는 거구나. flag i가 true 이제 ready가 됐는지 ready 그러면 turn은 현재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려는 프로세스를 나타내. entry section pi는 true로 하고 turn을 왜 다른 애로 하는 거지? flag i true로 하고 turn j while flag and turn j first turn은 j j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 있고 flag j가 계속 들어가 있으며 turn j 크리티컬 섹션을 지금 하는 거구나 동작을. 그래서 플래그 J가 켜져 있고 턴이 J 턴이다. 이럴 때는 Y문을 계속 돌겠네요. 기다리는 거지 크리티컬 섹션 이전에서. 일단은 J 턴으로 일단 놔두는 거구나. 먼저 양보를 하는 건가? J 턴이라고 두고 턴이 일단 J니까 이렇게 하고 플래그를 J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으면 플래그가 J는 반대로 이게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플래그가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실행하고 하고 있고 크리티컬 섹션을 기다리고 있고 하고 있고 이제 크리티컬 섹션 끝났어 J가. 그러면 플래그 그 부분이 false로 바뀌면서 while문이 종료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크리티컬 섹션을 하게 한다. 그렇게 먼저 턴 J로 일단 두는구나. 근데 그러니까 걔가 크리티컬 섹션에 있을 때는 턴 J로 해야 되네. 만약에 J 입장에서도 크리티컬 섹션에 있을 때 J가 돌아간다면 여기서 멈춰있는 이렇게 일단 동작은 이해가 됐습니다. exit section 요게 이제 결국은 exit section이고 여기가 entry section인데 좀 물어봐야겠는데? 이거 던져보자. 설명 진입구역에서 서로 실행 조건을 해서 연계구역이 되고 아니 이게 왜 턴 J로 하는 거지? 누구 들어갈 차례? 양보를 하는 건가? 엔드니까 레디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구나. 자신의 플래그를 true하고 그리고 턴 변수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선순위 양보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Q고 그러면 임기구에 들어가 할 때 자신 차례 기다리게 하고 양보한다. 이제 상대 프로세스에게 기회를 양보한다. 그래서 먼저 양보하고 걔가 이제 ready. 걔가 만약에 양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하면 턴 I가 돼 있다가 턴 J가 덮어 씌워지니까 턴 I로 하고 J. 그렇네. 미리 하고 있으면은 이게 턴 J가 돼버리니까 여기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네. 먼저 하고 있으면은 이게 되니까 여기 있으면 false 되면은 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ynchronization 하드웨어 뭐 하드웨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돕기 위한 simple tool log variable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는데 log은 불리언이고 코드를 그냥 작성하자. do acquire log critical section release log remainder section while true. 그러니까 요거 동작은 결국 맨 처음에 록을 받도록 뭔가 그걸 하고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시키고 릴리스 록. 요것도 이해가 잘 안되네. 이제 현대 more than provide special atomic hardware instruction. atomic non-interruptible 중단되지 않는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고 test memory. 이해가 안되네. 정리를 좀 해서 저도 물어보자. GPT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 정말 요거 진짜 스마트폰만큼 혁신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그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큰 기점일 것 같긴 한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예전에는 수업 못 들으면 그냥 망한 건데 사실. 자, 동기화를 위한 하드웨어 지원은 다중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환경에서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싱크로나이즈 방법 중 하나는 록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계구역 들어가기 전에 록 acquire 하고 임계구역 작업 마친 후 록 release 합니다. acquire가 release 이런 방식은 busy waiting 또는 스핀락 같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록을 획득한다. 뭔가 어떤 변수를 통해서 얻게끔 해서 뭐 변수를 얻게 하든 크리티컬 섹션하고 그거 들어가면 록을 획득하기 위해 록 상태를 확인하면서 CPU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변수를 하면은 그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애토믹 명령어, 하드웨어 명령어 중단되지 않고 완료되는 연산을 의미하는구나. 중단되지 않은 연산. 그래. 이제 동시에 뭐라 해야 될까? 여러 스레드나 프로세스의 실행도 일관성을 보장. 상호 배제, mutual 배제, mutual exclusion과 일관성 보장하고 연산, 테스트 앤 셋. 요거를 오케이. 연산 종류를 이제 example이구나. 테스트 앤 셋, swap. 이걸 누구에다 쓸까? example, 테스트 앤 셋. 메모리 워드를 워드가 그 단어가 아니고 워드니까 워드를 테스트하고 설정하는 연산. 그리고 compare and swap 두 메모리 워드의 내용을 비교하고 교환하고 fetch and add 메모리 워드의 값을 더하고. 요거는 상호 배제와 일관성을 보장한다고. 메모리 위치의 값을 더하고 원래 값을 반환하는 굿. 그래서 요거는 록 변수보단 효율적이다. 변수보다 효율적. 그러니까 얘는 예시가 단점이 있다. 록 변수의 단점은 결국 변수의 0 또는 1의 값을 가지고 록이 free인 상태, VC 상태. free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acquire는 free 될 때까지 기다리고 release는 free로 만드는. 오케이. 저거 동작인데 이제 단점 이제 busy waiting. 록이 free 상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록을 확인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핀락 확인하는 것이고 결국 문제인 거죠. 스핀락은 busy waiting 사용하는 이게 스핀락 계속 돈다는 거구나. busy waiting을 사용하는 락 요거까지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CPU 지속적으로 CPU를 사용하게 돼서 비효율적이다. busy waiting은 그렇기 때문에 록 변수보다 효율적인
이걸 atomic hardware instruction machines atomic 오케이 이게 됐구만. 이게 이제 내부 구현 문제인데 test and instruction 요거 구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자 뭐 synchronization hardware 어차피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synchronization hardware continue 그래서 test and set instruction 어떻게 하냐 보면은 불리언 test and set 타겟이 있고 불리언 타겟의 real value 이런 건가? 타겟을 true로 바꿔 그리고 return 원래를 이제 테스트로 하고 여기 뭐라고 했지? 두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획득하거나 대기하는 연산을 원자적으로 수행한다. 로그 변수로 확인한다. 메모리 워드의 값을 테스트 읽고 하고 modify 하는 atomic instruction 이라는데 share boolean variable log is initialized 오케이 shared boolean variable log은 false로 초기화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가 결국은 이렇게 돼 있고 while true log particular section log false 그래서 보면 일단 요거는 타겟 log 그 주소에 해당하는 애를 타겟의 주소로 rv로 불리언 이걸 만들어주고 얘를 타겟을 true로 바꾸고 log을 true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로 하고 요걸 리턴한다. 오리지널 밸류 원래 값을 리턴해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false 부분인데 자기 혼자 쓸 때는 놔두고 있고 원래 값을 리턴을 해주니까 다른 넷은 돌아가겠네 멈추고 있겠네. false니까 critical section까지 되고 logs 그럼 critical section에 다른 프로세스가 남아있을 때는 어떤 애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test and set 그러면 log에 원래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true를 리턴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겠네 계속 원래 값이 false가 될 때까지 덮을 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고 그 다음에 swap 이거 하나하나 다 보나 보다. instruction 두 메모리 값을 교환하는 atomic instruction 이거를 그러니까 아토믹으로 하기 위한 코드인 거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 다 이렇게 돼 있구나.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코드로 되어 있네. 또 비교하는 걸 어떻게 하냐? void swap으로 요거는 사실 이 atomic instruction 요 swap은 유명하죠. 우리가 그냥 아는 배운 그 포인터로 이용하는 요렇게 사실 교환하거든요. 값을 실제 값을 받아서 템프에 놓고 얘네들을 교환하는 건데 요 swap을 이용을 한다.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는 log false로 초기화 돼 있고 그리고 각 프로세스는 local boolean 키를 가짐. 요걸로 한번 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while true 프로세스가 도는데 키는 true로 하고 while key true면 swap 그러니까 바꾸는 동작을 하는 거가 이게 아토믹으로 이 전체가 아토믹 인스트럭션이구나. 이건 그냥 swap이고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게 아토믹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전체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그거네. 그럼 이게 어떻게 아토미컬리 하게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 건가?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아토믹 인스트럭션을 구현하고 하드웨어를 인스트럭션을 이렇게도 구현이 된다. 이렇게 스왑을 써도 되고 테스트 앤 셋을 이용해도 된다. 이런 말인 건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구현돼 있으면 쉽게 쓸 수 있겠죠? 아마 록과 키를 서로 변경을 시키네요. false로 초기화돼 있고 키 밸류를 갖고 있는데 키는 맨 처음에 true로 두고 while 키가 true일 때까지 true이면 일단은 한번 해보는데 swap true와 log을 변동을 시킵니다. 변경을. 그래서 처음에는 log이 false잖아. 그러니까 critical section 하고 있는데 이제 키가 원래 log이 true로 이제 변했죠. 처음에는 그거였는데 false였다가 다른 애가 하고 있으면은 오케이 그렇게 되는구만. 그러니까 일단 요건 예시인데
여기까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물어봐야겠다. 저거 뒤에 세마포어가 더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아토믹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테스트 앤 셋과 혹은 수압을 쓰는 방법 등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테스트 앤 셋 자체가 아토믹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그런 건가? 맞습니다. 일련의 작업을 의미하고 단일 명령으로 완료되는 일련의 뭔가 이상한데. 이 원자적 연산은 원산을 이용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구현하는 건가요? 저렇게 정의된 함수가 하드웨어적으로 아토믹하게 동작할 수 있게 구현된 거고요. 그럼 어떤 장치에서는 저 테스트 앤 셋 같은 코드가 아토믹하게 동작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맞니? 맞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원자적 연산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걸 수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구나. 모든 하드웨어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오래된 시스템이나 인베디드에서는 이런 원자적 연산 하드웨어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 하드웨어 지원의 여부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 연산들이 원자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아토믹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서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러한 연산을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위즈 웨이링을 피할 수 있고. 오케이. 자, 마지막 챕터 Semaphores. 세마포어가 뭐냐? Semaphore S. 이건 그냥 이제 인티저 베리어블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S는 S에 작동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션. weight와 signal S가 큰지 감소시키고 signal S를 증가시킴. originally called P와 V. weight P, S를 감소시키고 증가시킴. 이게 다야? 그냥 별거 없는데? PS while S가 0보다 positive, otherwise wait until it get positive. positive 될 때까지 기다리고, S가 0보다 크면, S가 0보다 작으면 기다리고 S를 감소시킴. 그리고 Q는 V, S 뿔뿔. 이거 그냥 이렇게 할래. 짧게 쓸래, 짧게. 이게 뭔데? 그래서 이제 usage of semaphore. 자, 일단은 가정 to process PI와 PJ 그리고 to critical sections A and B. 자, S를 1로 initialize. S는 1 보자. PIJ. 이런 식으로 세마포어를 이용해서 한다라. 오케이? 하나씩 또 이것도 쓰면 될 듯? 그래서 PI 같은 경우는 while true wait 하지마. PSA 이게 이제 critical section 이고 BS 요런 느낌인데. 그래서 요게 감소 S를 감소시키고 증가시키는 건데 처음에 1이니까 PJ enters 만약에 그래서 S는 여기서 이제 0이잖아요. 그 다음에 A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왔을 때 다른 이제 프로세스를 보자. PJ를 여기서 결국 기다리네.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 이하
0이 되면 그냥 그거구나. 그래서 S가 0보다 0이므로 대기 먼저 하고 그다음 크리티컬 섹션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순서를 보자. P1, PJ로 J로 동작 실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S가 0으로 이제 되고 0이니까 대기하다가 크리티컬 섹션 끝났고 그 다음에 그냥 플러스 1 그 다음에 대기 끝났고 가고 간다. 이게 다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냥 바이너리 세마포는 1 또는 0 Integer value can range only 요거는 바이너리로 쓰면은 mutual exclusion을 위해 사용. 다른 애가 사용 중이면 딴 거 사용 안 될 때는 당연히 바이너리로 써야지. 두 개밖에 안 되게 되는 거니까. 상태가 누가 쓴다 안 쓴다. 근데 이걸 인티저로 그냥 하면은 이게 이제 카운팅 세마포. 요거는 인티저 밸류를 사용하면 integer value can range over on 제한되지 않은 자원을 관리할 땐 굳이 카운팅 세마포를 이용한다. 인티저 밸류 인티저 값을 가진다. 계속 어차피 제한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크리티컬 섹션이 추가로 증가가 될 수 있구나. 뿔뿔 이렇게 자원의 개수를 나타낸다. 아 그렇네. 처음에 1 됐고 0 되고 맨 처음 0 되고 아니지 사용 중인 거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네. 아무튼 개수를 나타내게끔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러면 semaphore implementation 뭐야 implementation 보면은 busy waiting 요게 아까 한 프로세스가 critical section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세스는 계속 루프를 돌며 대기를 하죠. is also called spin lock. 이걸 또 다른 말로 스핀 록이라고 함. 계속 돌고 있으니까 스핀 록. 그래서 이거 아까 CPU 타임 그 비지 웨이팅 부분을 뒤에 하네. 결국은 요걸 쓰면은 그렇게 되는구만. 그래서 블락 앤 웨이크업 이건 뭐야? 각 세마포에는 웨이팅 큐를 가진다. 웨이팅 큐. 그래서 타입 코드를 쓰면 type definition struct integer value semaphore struct process list. 그러니까 이게 semaphore value인 거고 그냥 이거는 뭐 이름은 상관없구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 semaphore라고. 근데 왜 semaphore가 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신호 장치, 수기 신호 뭐 이런 말이 있나 보다. 이게 semaphore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태를 다른 애한테도 보여준다. 멀리서도 전쟁에서 쓰는 군사 그거 같은데 군사 용어 같은데. 그러면 일단 리스트 오브 프로세스를 넣어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거를 웨이팅 큐를 넣어줄 수 있게끔 한다. 프로세스 블락. 그래서 to operation 블락 suspend 프로세스가 PS를 호출한다고 suspend 아니구나. PS를 호출하면 중단. 그리고 PS itself 이게 PS가 크리티컬 섹션 들어간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프로세스에 PCB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을 웨이팅 큐에 넣음. 그리고 웨이크업 VS 그 크리티컬 섹션 탈출 하면은 웨이팅 큐에서 셀프 웨이팅 큐에서 웨이크업 PCB를 제거 resume the execution of P의 실행 재개. 그러니까 동작이 PS를 호출하면은 중단시키고 블락.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크리티컬 섹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락. 이거 봐야겠는데 이건 코드를 보자. PS S value 구현을 이렇게 바꿨네. 구현을 바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블락과 웨이크업을 이용해서 semaphore implementation을 했는데 S의 value를 마이너스 하고 이것도 0이 밑에면은 add this process to S list to waiting queue list 넣고 이것도
waiting queue is value 빼기 이라고 if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이게 초기화가 initialization 1로 시작을 하니까 0일 때는 안 되고 다른 데가 이제 하고 있어. 그러면 0을 밑에니까 이걸 waiting queue에서 이걸 waiting 하게 만드는 거구나. 리스트 안에 여기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block 이제 PCB를 waiting queue에 넣음. 아 그래 이 함수 자체 설명이구나. 중단시켜서 waiting queue에 넣고 V는 일단 그게 끝났어. 그러면은 이게 0보다 밑에 있을 때는 즉 0일 때 두 칸 뺐다가 이제 하나 된 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제 실행이 빨리 끝나면 0이니까 P를 waiting queue에서 빼준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is better? 뭐가 더 낫냐? 요거가 busy waiting을 막기 위함인 거잖아요. 루프를 계속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waiting queue 안에 넣고 빼주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 이제 which is better 그러면 이제 busy waiting은 busy waiting 방법은 아까 했던 거 루프 계속 도는 거 이거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필요 없음. So good when the length of critical section 아하 짧은 경우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지. 근데 블럭 웨이크업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필요하고 왜냐면 함수를 호출하니까 웨이크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긴 경우는 당연히 된다. 좀 더 이게 동작이 많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보면은 이걸 이제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나는 저 P가 이게 자기 자신인 건지 그 프로세서를 해주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웨이크업에서 P는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면 그 다른 프로세스인가요? 프로세스 P from waiting queue니까 다른 프로세스일 것 같긴 한데 대기 큐에서 깨워질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S에 대해서 P 연산을 수행하고 PS 연산에서 현재 새 프로세스가 P 연산 수행하고 밸류가 그쵸? 영미가 되면은 현재 프로세스 블럭되어 대기 큐에 자기 자신이 추가가 됩니다. 그치 이 프로세스를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가 VS 수행해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갖고 있구나 메모리를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링크드 된 프로세스를 깨우는 거죠. 대기 중인 놈 중에서 정확합니다. 그치 세마포 대기큐에 링크된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애를 깨우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니까 웨이팅 큐에 있는 이게 이제 다른 프로세스 깨운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넣고 깨우고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냥 while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넣어두고 웨이크하고 잠시 블락했다가 웨이크 해놓고 다른 애가 측측측 했을 때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웨이크 돼 있는 애 중에서 이제 깨워 하는 건데 나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긴 하네. 확실히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 긴 경우인데 확실히 이게 저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긴 경우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험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한 것 같네요. 오케이. 다다음 주 아마 오는데 그 전에 잠깐 한번 이때까지 한 거 쓱 읽으면 되겠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